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짜가 12월 4일 2019년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날짜를 특별히 이렇게 언급을 할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 시사성이 있는 그러한 그 강의들은 언제 내가 얘기했는지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그런 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그 코메리칸 TV가 처음에 출범한 것이 11월 20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강의한 게 그저께 12월 2일이고 오늘이 세 번째 12월 4일 이렇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또 어떤 때는 또 세 번씩 이렇게 할 생각도 있으니까요. 많은 그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오늘 첫 번째로 해야 될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콘도, 코압, 그 다음에 콘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가운데 좀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한두 개 그걸 먼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선 그 코압하고 콘도는 굉장히 이제 여기에 뉴욕에 많이 있는 사례인데, 콘돔이라고 하는 거는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저 그 콘도가 뭐 한 100개 정도 있으면은, 또는 코압이 한 150개 이렇게 있으면은 콘돔이라고 하는 건 한 한두 개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콘도하고 코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들이 있는 그러한 그 중요한 요점을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콘도를 사는 사람은요 디드라고 하는 걸 받아요. 이 디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한국말로 얘기하면 집문서예요. 문서를 받아갖고는 실질적으로 그 콘도라고 하는 아파트 공간에 대한 실질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렌트를 줄 경우에 그 오너기 때문에 그 리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코압이라고 하는 건 사도 이 디드가 없어요. 그 디드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코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그 빌딩에 예를 들어 그 주가 한 만 개의 주가 있다고 하면 코압을 살 적에 100개의 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그 스탁 서티피케이트를 받는 거예요. 100주의 오너다 하는 거를. 그러면서 그 원하는 유닛, 자기가 지금 딜하고 있는 그 유닛을, 그 스탁을 갖고 있는 한은 무제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리스를 같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스탁 서티피케이트 플러스 리스를 얻게 돼요. 코압은. 코압인 경우에는 보통 그 주인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렌트를 주는 경우를 많이 금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렌트를 허락하는 코압도 있거든요. 그럴 적에는 이 코압 주인은 뭘 주냐면 리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서브 리스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주인이지만은 그 코압 그 어소시에이션 보드로부터 리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한테 줄 적에는 또 서브 리스 그를 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콘도라고 하는 거를 사면 무슨 돈을 내냐면 우선 어소시에이션 피를 내요. 왜냐하면 그 콘도를 갖다 이렇게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빌딩에 따라서는 그 보험 비용을 한꺼번에 그 빌딩을 들기 때문에 그 보험 비용도 전부 이렇게 관리비 속에 받아갖고 내고 뭐 그렇게 해요. 어떤 콘도는 아예 그 전기값까지 그 미터가 하나가 돼 있어갖고 그 테넌트들한테 받아갖고는 그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콘도라고 하는 거는 그 관리비를 내고 또 뭘 내야 되냐면 콘도 살 적에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요. 그러면 그 융자에 대한 그 분할금, 그 매달 모기지를 갖다 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내는 것이 콘도예요. 코압은 뭘 내느냐? 코압도 마찬가지로 관리비 내고, 그 다음에 코압 살 적에 은행에서 코압은 융자를 잘 안 해주지만 어쨌든 융자를 해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모기지를 내요. 그 다음에 또 뭘 내냐 하면 이 코압이라고 하는 건 이 빌딩 전체에 융자가 있을 적에 코압으로 만들어 판다 그랬어요. 콘도를 만들려면 융자를 다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압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100개 유닛이 있는데
100개 유닛이 만약에 1000만 불의 융자가 있는 상태에서 코업을 팔 경우에는 한 유닛당 한 10만 불 정도씩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딩에 대한 그 융자금까지도 이 그 커먼 차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코업의 커먼 차지는 보통 콘도 커먼 차지의 약 50% 정도가 더 많아요. 뭐 예를 들어갖고 콘도의 그 똑같은 사이즈의 그 콘도 아파트의 관리비가 만약에 800불이다. 그러면 코업인 경우에 보통 한 1200불 보통 그렇게 이제 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을 안 낼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콘도는 안 낼 경우에 그 예를 들어 관리비를 안 내면 어소시에이션에서 그 콘도를 갖다 차압하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은행 융자를 안 내면 은행에서 그 콘도를 갖다 차압을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코업인 경우에는 100개 유닛 중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10명 정도 돈을 안 내갖고는 모기지를 못 물었다. 또는 이 관리비 속에 들어가 있는 또 융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그 빌딩 전체 융자 있는 그거 갖다 못 물었을 경우에는 빌딩 전체가 차압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신원조회를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이 안 내면 전부 공동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1973년도에 제가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저는 그 1973년 이민 왔을 때의 그 상황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벌써 뭐 한 6, 7년 정도 전인데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서브웨이, 지하철 페어가 비용이 얼마였냐면 35센트였어요, 그때. 그리고 보통 그 신문, 뭐 데일리 뉴스 이런 것이 25전. 그다음에 그때 미니멈 웨이지가 2불. 그다음에 플라싱의 그 단독 주택들이 있는데 뭐 제일 그 단독 주택 중에서 제일 저렴한 집이 보통 한 4만 불. 그 당시에 바나나가 1불에 5개 주고, 이제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46, 7년 전이지만. 근데 2019년도에 보니까 서브웨이 금액이 한 3불쯤 되고요. 약 10배는 안 오른 거예요, 그죠? 신문도 보통 한 지금 2불 하니까 한 8배 정도 오른 거예요. 미니멈 웨이지가 2불에서 지금 15불, 뉴욕인 경우는 15불인데 뭐 한 7, 8배 오른 거예요. 그런데 플라싱의 단독주택은 그 당시에 4만 불인데 지금은 제일 싼 집이 플라싱에 80만 불부터 시작해요. 80만 불부터. 보통 그 당시 4만 불, 5만 불짜리가 지금 80만 불에서 120만 불인데 다른 거는 좀 10배 이하를 뛰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벌써? 20배? 거의 30배 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가 그렇게 이 부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나나는 그 46년 전에 1불 내면 5개 줬는데 지금은 3개 줘요. 제일 오르지 않은 거. 아마 제가 보기엔 멕시코 이런 남미에서 그렇게 이제 미국에 바나나가 이렇게 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부동산이 요전에 제가 한 14개 정도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한 12개 정도가 콘도예요. 코업은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첫 번째 투자한 것이 콘도가 아니고 코업이었어요. 이름이 글렌오 코업이라고, 퀸즈의 네소, 그러니까 북동쪽에 있는 그러한 그 장소에 있는 그 단지가 있는데 1947년도에 거의 한 2,900, 3,000 유닛쯤 되는 그러한 그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요. 2층짜리 타운하우스 같은 걸 쫙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땅에. 2차 대전 끝나고 들어오는 군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그때 줬어요. 그리고 그때 그 빌더한테 아마 30년 동안 그 뉴욕하고 이제 계약이 된 것 같아요. 30년 동안 세금을 거의 차지하지 않고 싸게 렌트를 줘라. 30년 후에는 모든 걸 갖다 이제 아마 해방시킨 것 같아요. 47년부터 이제 1977년도에 이제 그 30년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그때부터 이 주인이 코업으로 만들어 파는 거예요. 코업으로 만들어 파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코압에 광고를 내기 시작한 게 1981년도예요. 제가 잘 기억하는데. 제가 1978년도에 개업했고 1979년도에 제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81년도에 돈을 갖다 조금 모았어요. 그때 이제 광고 낸 것이 투베드룸 원베스 코압이 24,000불에 팔렸어요. 24,000불에 이제 나온 거죠. 근데 그때 6,000불만 다운하면 18,000불은 그 코압 주인이 무슨 은행을 갖고 있었는지 은행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갖고는 18,000불은 개런티 론을 해준다 하는 광고가 있어갖고 제가 유닛 하나를 갖다 샀어요. 그때 81년도에 24,000불 주고 6,000불 다운하고 18,000불 융자를 받았고 샀어요. 근데 사보니까 괜찮아요. 굉장히 살기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좀 돈을 좀 빌려갖고 부모님한테 빌려갖고는 하나를 더 샀어요. 그래서 하나는 왜냐하면 코압은 보통 렌트를 안 주는데 이거 팔 적에는 이 코압은 처음에 이제 파는 거기 때문에 코압 보드에서 신원조회도 안 하고 또 렌트도 줄 적에도 허가 없이 줄 수 있다. 이런 광고를 보고 제가 하나 샀고 렌트를 줬어요. 그런데 첫 번째 거는 81년도에 산 거는 1984년도 3년 후에 얼마 주고 팔았냐면 45,000불 주고 팔았어요. 두 번째 거는 이건 제가 살던 거고 렌토 줬던 건데 24,000불 주고 산 걸 갖다 86년도에 75,000불 주고 팔았어요. 굉장히 크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 부동산에 대한 눈을 확 뜨게 된 것이 이 사건 때문에 그러는데, 소위 레버러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한말로 하면 지렛대 효과인데,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케이스를 놓고 보면, 저희가 이게 처음에 산 것이 6,000불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관리비하고 모기지는 렌트를 받아갖고 충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냥 6,000불 내고서는 별로 들어간 돈이 없어요. 렌트 받아갖고 다 냈으니까. 그런데 75,000불 주고 팔았는데, 처음에 6,000불 주고 시작한 것이 75,000불 주고 팔았는데, 론이 얼마가 있었냐면 18,000불 있었어요. 18,000불. 그럼 빼면 한 5만 7,000불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6,000불짜리가 팔고 나서는 5만 불 이상 손에 쥐게 된 거예요. 비용 같은 게 좀 있으니까 7,000불 살 때 비용, 팔 때 비용 빼면 한 5만 불 했다 하더라도 6,000불이 5만 불이라고 하면 무려 8배. 5년 사이에. 이 스탁이라는 듯이 금이 아무리 운이 좋아도 5년 사이에 만약에 2배가 뛰었다. 스탁을 낼 때가 24,000불 내가 투자했는데 48,000, 5년 후에 2배가 됐다. 그러면 24,000불 이익 보는 거예요. 24,000불 투자해갖고 100%. 근데 이 부동산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운페일 20%, 25%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팔 때 은행에서는 자기네 원금만 갖고 가지, 야, 너희 돈 몇 배 남았으니까 몇 배 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렌탈 수입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시세 차익이 2배로 올랐을 경우에 금이라든지 스탁은 그냥 2배 버는 거예요. 100%. 근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이 2배로 뛰게 되면 다운한 거에 비하면 무려 어떤 때는 4배, 어떤 때는 6배, 어떤 때는 8배 이렇게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매력이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음에 4번째 강의할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